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6월 25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재생 속도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6월 25일날 따로 매매한 게 없어가지고 매도 된 게 없어서 일단 따로 제가 매매한 종목 볼 건 없고, 유튜브 뽑아놓은 종목이 있죠. 이게 이제 수요일 영상, 목요일날 영상을 안 찍어서 수요일날 영상 찍은 종목들 한번 볼 텐데, 넥스턴 바이오가 수요일날 이때 23일날 뽑아놓은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다행히 여기서 매수가 된 뒤에 이제 이런 상승이 한번 나와줬더라고요. 한 이게 11%나 되네요. 이 11% 상승 일단 수익 냈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때가 수요일날 뽑았을 텐데 목요일날 매수가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 모습이라 이 종목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안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텍도 아쉽네요. 여기 매수가 조금만 더 왔으면은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아쉽고, 그 다음에 포스코 강판, 여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손절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매수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9,200원, 그 다음에 68,200원 손절, 매도가 71,300원인데요. 여긴데 다행히 이때 이게 수요일날 뽑고 목요일날이 이 날인데, 목요일날이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다행히 매수가 된 뒤에 그다음에 매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매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한 3% 정도 수익 발생했고, 그다음 이 종목도 일단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두 종목 매매해서 넥스턴 바이오랑 포스코 강판 매매해가지고 총 14% 발생한 것 같고요. 일단은 목요일날 자체는 매매를 깔끔하게 잘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세 종목도 이따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를 평소처럼 이렇게 띄워가지고 봐야 되는데, 뉴스 대신에 그냥 다음 주에 있을 만한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7월 1일 날에 이제 LG 마그나 관련돼가지고, LG랑 이제 마그나 합작 관련돼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주로서 강하게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수급 자체로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대장주인데 움직임 자체는 대장주여서 얘를 매매하는 게 맞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어가지고 살짝 이제 5일선을 그냥 깨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됩니다. 부담돼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 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7월 1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재료가 발표가 될 건데, 일정 발표가 되겠죠. 근데 그동안에 또 일정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왜냐면은 주가 자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월요일 날 이렇게 떨어졌다가 갑자기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날에서 다시 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다. 5일선을 타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10,000원이었던 게 지금 15,000원이면 50%가 벌써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면은 조금 조심은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대장이니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우산업이 이제 2등주로 갔습니다. 현우산업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트 자체가 여기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고점을 이제 넘어 놓은 상태입니다. 넘었는데 이 종목이 참 움직임이 더러워요. 잘 보시면은 분봉상에서 이 종목도 몇 번 매매했는데 올렸다가 여기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한 5% 이상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5% 이상 갑자기 밑으로 빼기도 하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빼고 막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자체가. 일단 같은 관점으로 얘도 이제 신성 델타테크랑 같이 엮어가지고 LG 마그나 7월 1일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 비해서 적게 올라간 건 있죠. 왜냐면은 신성 델타테크는 이 5일선을 타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런 전고점을 탈환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떨어져서 7월 1일 전에 여기 떨어져 가지고 이런 전고점 구간에 왔을 때 지지를 받고 이제 한번 이런 반등을 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 출마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관련주 오픈베이스 원래 이로온이 대장이었는데 그냥 오픈베이스, PPI, 한세 MK도 최근에 대장으로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일단조. 일단 요즘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최재형 이제 감사원장 쪽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인데, 대권 출마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의외로 주가 자체가 지금도 고점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론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이런 상태에서 그 대권 출마를 했을 때 지지율이 결국엔 이제 따라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만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뭐 5, 6위, 여권이랑 야권 합쳐서 5위에서 6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은 전에 일단 봤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애니눅률이나 그다음에 뭐 덕성우 이런 종목처럼 강하게 가는 모습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대권 출마를 했을 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승은 한번 나와줄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제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최근에 휴마시스, 그러니까 원래는 시젠이 대장으로서 움직였는데 최근 시장을 봤을 때는 휴마시스가 좀 대장으로서 강하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거래대금도 조금 휴마시스 9천억이나 터지면서 꽤 시장에서 돈도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상한가가 이제 나왔죠.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6월 23일 날 만들어진 다음에 다음 날에 이 상한가 위에서 상한가 종가 위인 17,000원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래대금이 이런 상한가보다 더 많이 나왔던 날,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는데요. 고가놀이 패턴입니다. 이런 게 차트 패턴인데 그 고가놀이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 종목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보시면은 이 양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 양봉입니다. 3일 동안 빨간색 양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나와줘야 되냐? 양봉을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시가가 있으면은 이 시가를 뭐 밑에서 장중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서 종가가 이 시가 위에서 형성이 되면은, 여기 시가보다 위에서 형성이 되면 이런 양봉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양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건은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쓴 주체는 개인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 아래 꼬리 달린 이 구간 자체,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세력들이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를 했을 때 여기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 있죠.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 저점 구간의 손절 라인이 되고, 여기서 살짝 이 위에서 뭐 3%나 4% 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젠이 휴마시스가 대장으로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젠 따라서 잘 가고 있고, 엑세스바이오,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도 지금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휴마시스를 보면은 그동안에 올랐다가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서서히 다시 이렇게 좀 말아 올리면서 21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얘기가 뭐 계속 나와갖고 시장이 출렁거리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승했다가 빠지고 이제 여기서 한 파동 이렇게 또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좀 한번 여기서 상승이 더 나올 때는 조심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여기서 세력들이 밑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앞에 물량들이 있죠. 이 물량에 자기들이 이제 팔고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팔겠지만, 그러니까 팔면은 이게 주가가 떨어질 텐데, 근데 자기 물량들, 세력들의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이렇게 터는 모습에서 다 자기들 물량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력의 물량을. 그래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이 올렸을 때 개인들이 따라붙게 한 뒤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거지 자리이기도 하죠. 주가를 한번 더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주가 금요일날 좀 강했습니다. 페노션이 또 강하게 10% 상승을 했고요. 일단 다시 운임지수, 그 해운, 운임 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쪽 해운주들이 상승이 좀 꽤 크다. 그 다음에 HMM도 얘는 이제 좀 고점이긴 한데, 근데 워낙에 이제 해운 대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21선 밑에 있는데, 이 노란색인 21선 밑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21선 돌파하면서 양봉이 나와주면은
요 고점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높은 구간에서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바닥이 두 개 만들어져서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시 추가적인 여기 정고점을 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서 매매하기는 좀 그렇고,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단기간에 여기 한 4만원 있죠. 여기 4만원을 손절 잡고 매매는 해볼 수 있대. 확실하게 매매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양봉이 더 나오면서 21선 돌파해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나오면 더 깔끔하겠다. 그냥 금요일 날에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KSAS, 해운, 태웅로지스 뭐 이런 종목들 좀 있고, 중공업, 대우, 조선해양, 그다음에 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해운주들이 좀 올랐으니까요. 삼성중공업. 근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들이 일단 수급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도 대우, 한국, 조선해양 다 대부분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이쪽으로.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있죠.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기술주들이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과 같이 연결되는 게 결국은 이제 컨텐츠, 이쪽은 이제 컨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잠깐 보면은 대원 미디어가 좀 차트가 참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다. 21선 위에서, 여기 21선 위에서 지금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나중에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DNC 미디어도 뭐 이 구간 좀 밑에 구간입니다. 대원 미디어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다리 스튜디오, 사마 네트워크스는 좀 약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요즘에 정치권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새로운 그 정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정치를 또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권에서도 한번 이제 이런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혁신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겠다. 오히려 이제 여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게 또 정책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옵티시스가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코세스, 요즘에 2등주로 코세스가 좀 잘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선희 시스템이 원래 메타버스 관련, 그 다음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으로서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여권 관련돼서 요즘에 백신 여권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장으로는 이제 라온시큐어로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백신 여권을 활용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백신 여권이랑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신 여권을 만들므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일단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그게 이제 파악이 가능한 건데, 근데 이제 이 백신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관광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관광업 자체가 나라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광으로서 많이 가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나라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광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니 이제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이제 유럽 연합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백신 여권 이런 것들을 추진을 빨리 하면서 이제 관광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 아이크래프트, 드림시큐리티, SGA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좀 존재한다. 근데 난 라운시큐어가 좀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로는 이제 누리플렉스가 요즘에 차트를 지금 여기서 차트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누리플렉스.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계속 얘기가 언급이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분명 여기서 떨어질 만한데 많이 올랐죠. K사인 같은 경우에도 떨어질 만한데 여기서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윗 구간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얘네들 잘 버티고 있구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KCT, 한네트, KCS 이런 종목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봤던 이 종목들 한 번씩 보면은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 뭐 슈원스 글로벌도 있고, 근데 요즘엔 이수에피스가 그나마 좀 강하게 가더라고요. 이수에피스가 여기
21선을 돌파를 좀 하면서 있고, 이슈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스푸트니크 우리나라에서도 7월 달에 위탁 생산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이수앱지수가 좀 강하게 좀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원자료도 지금 그 올라가는 종목들,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좀 있죠. 뭐 한전산업이 최근에 강하게 갔고, 대창솔루션이 또 금요일 날을 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래 2등주였는데 3등주로 치면은 보성파워텍, 이 종목도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서전기전,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 좀 뭔가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한전산업이 대장으로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치고 이렇게 잘 갔는데, 서전기전 같은 뭐 아니면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한번 박스권, 그러니까 이 저항과 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박스권을 잘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형 원자로 섹터도 좀 계속 관찰을 하면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 관련돼서 그 도지사 대권 출마 이슈가 지금 한번 이게 대권 출마한다 이렇게 했는데, SAT가 대장이고 파인디지털이 2등주인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렇게 보면은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랑 이제 협의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메디톡스가 좀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좀 했네요. 며칠 동안. 그다음에 카카오 커머스 뭐 합병 이슈로 해가지고 뭐 움직임이 있나 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고, 이재명 지사 관련 종목 한번 잠깐 보면은 카스가 그동안에 좀 강하게 싹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권 출마를 한다, 이재명 지사 한다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은 야금야금 좀 잘 갑니다. 근데 일단 인맥주 뭐 카스 이런 종목들이 인맥주긴 한데, 이런 코맥스 같이 이런 정책주들 있죠. CCTV 관련돼서 정책주들을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지금 또 CCTV, 그러니까 수술실 CCTV 관련돼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정책주들도 괜찮지 않나. 그다음에 이런 CS 같은 것도 여기 이런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21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만약 이런 것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한번 이런 데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이런 슈팅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동신건설도 똑같죠. 동신건설 자체도 여기서 21선 위에서 잘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형지엘리트, 수성이노베이션, 그 다음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들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 종목도 지금 뭐 대권 출마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많이 10% 두 자리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점 상한가를 갔는데, 시장에서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그래도 지지율 두 자리대인데 좀 힘이, 거래대금이 잘 안 붙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박용진 의원 관련 종목 여권에서 뭐 3위를 달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젊은 이준석 당대표 당선되면서 뭐 이제 여권에서도 젊은 피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좀 뜨는데, 근데 종목들이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고요. 다음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복당 이슈들이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아까 마그나 합작 이슈가 신성 델타테크, 현우산업, 나라 M&D, 대성 파인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나 현우산업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하면서 지금 로봇주들이 살짝 여기 구간 있죠. 뭔가 박스를 잘 만들어 놓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이런 데서도 한번 매집을 한번 해보고,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전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런 구간에 사가지고 전고점에 판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보스타가 좀 대장으로서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SK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 다음 주에 있을 이 이벤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OS를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좀 의미 있게 봐줘야 되는 거는
그 미국의 이제 소비자 기대지수 있죠. 소비가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 기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소비가 지금 살아나면서 이런 것들 상승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전망들 때문에 지수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지수가 막 많이 빠지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미리 빠진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해소가 되면서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 자체가. 그리고 7월 1일 날에 LG 와그나 이제 이 합작 이슈가 있고, 공산당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중국에서 항상 밀고 가던 게 요즘에는 디지털 화폐를 좀 밀고 가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이런 거 좀 보면 좋고, 그다음에 한 번씩 이제 중국에서 얘기 나왔던 게 전에 뭐 5G 얘기하면서 로봇 관련된 이슈를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돼서 로보가 좀 대장으로서 갔는데, 이번에 만약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본다면은 로봇주들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EU에서 디지털 코로나 백신 여권 도입한다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려지고 6명 이상 6명까지 완화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일 날에 또 이제 이게 미국인지 영국인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미국 같네요. 미국의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있죠. 이게 고용 지수가 금리 인상, 지금 요즘에 FOMC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바로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해서 지수가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가 중요한 이유, 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보는 지표가 결국에는 고용 지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은 시장이 괜찮아지는구나라고 이제 연준에서도 판단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좀 계속 지금도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수가 고용 지수까지 높아져 버리면은 확실히 시장에서 좀 놀랄 수도 있죠. 갑자기 이게 고용 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그래서 7월 2일 날에 좀 미국 지수 이런 것들 좀 봐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실업률 자체도 8월 달에 잭슨홀 회의 앞두고서 테이퍼링 논의 시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하는데, 실업률도 중요합니다. 실업률이 조금 좀 높게 나오면은 오히려 좀 지수가 더 갈 수 있는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4일 날에 미국에서 반도체 등 공급망 조사 마무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바이오, 의약품 4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돼서 엮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 종목들 한 번씩 볼 수 있고요. 중국산을 안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죠. 이제 세 번째 지수 잠깐 보면은, 일단 코스피 종고점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사상 최대가 맞네요. 그래도 3320포인트를 한번 뚫었다가 331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지, 뭔가 중소형주, 우리 개인들이 매매하는 중소형주들은 좀 많이 안 올라가서 살짝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지만 뭔가 좀 어려운 듯한 움직임들 좀 보이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수가 올라가지만. 그다음 코스닥도 5일선을 뭔가 버티고 있긴 한데 좀 위태위태하지 않나 싶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한 번은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야 지금 벌써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좀 잘 가고 있고, 일단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증시에서는 8월 달까지는, 8월 잭슨홀 회의까지는 그래도 계속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높은 구간이어서 뭐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또 삼성전자를 잠깐 보면은, 여기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했지만, 그다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하거든요. 지수가 다시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래도 21선을 다시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 최근 모습 여기 노란색 21선 있죠. 21선 안착해주는 모습들 자체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매집을 한 뒤에 올려주는지, 얘가 이제 올라와 주면은 지수도 같이 끌어올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게 삼성전자 모습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확인했고 내일 매매할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이요. 일단은 24일 날 있었던 종목들 잠깐 보면은 한세 MK, 애니능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화신 넣어 보겠습니다. 화신은 한번 넣어 볼 만하고요. 얘는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 그 섹터에 나오는 종목이고요. 이때 목요일 날 상한가를 뽑아줬던 종목들이 꽤 그러니까 많지 않아가지고 애니능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인데 애니능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세 MK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 종목 정도만 한번 뽑아볼 것 같고요. 세 종목. 일단 화신 먼저 보겠습니다. 화신 자동차 관련 종목이고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을 좀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높은 자리니까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이 장대 양봉 나온 날에 분봉상의 저점 구간 있죠.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는 거고요. 여기 매수, 그 다음에 매도는 여기 손절가 잡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에서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매수가, 그 다음에 매도는 분봉상에 이런 저항대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절했을 때는 한 2.2%에서 자르고 이제 매도했을 때는 한 6% 정도 먹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화신입니다. 다음에 애니능률입니다. 애니능률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으로 해서 지금 대권 출마 얘기들도 지금 있거든요. 29일 날 한다라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얘도 이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여기 분봉상의 저점 구간, 그다음에 2에서 3% 구간에서 2에서 3% 위에서 매수가, 한 매수가를 여기로 잡고 그다음 매도는 한 이런데 보면은 분봉상에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뭔가 저항으로서 뭔가 나오는 자리 있죠. 이런 데를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일단은 매도를 했을 때 3.5%, 그다음에 손절을 했을 때는 한 2% 정도. 손익비 자체로는 한 1.5 대 1 이 정도로 그러니까 먹을 때는 일단은 손실보다는 1.5배 더 크게 먹는다라는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애니능률입니다. 그다음에 한세 MK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핫하죠. 핫한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좀 이 상한가죠. 이 상한가의 분봉산 저점 구간에서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여기가 매수가가 되고 그다음 매도는 여기 중간에 분봉상의 저항 구간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예, 한세 MK고요. 그러면은 종목들을 오늘 세 종목으로 뽑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